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아, 이대로 국내 시장에 있어야 하나? 아니면 저 큰 미국 시장으로 가봐야 하나? 바로 이 딜레마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장을 이야기하는지 그 속내를 샅샅이 들여다보죠. 자, 그래서 투자는 뭘까요? 머리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엉덩이로 하는 걸까요? 좀 재밌는 질문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주제입니다. 반짝이는 두뇌로 시장을 예측해서 치고 빠지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그냥 묵묵하게 엉덩이 떡 붙이고 버티는 게 이기는 길일까요? 아마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이렇게 5단계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진짜 투자가 뭔지부터 제대로 짚어보고요. 그리고 왜 하필 미국 시장인지 그 이유를 따져볼 겁니다. 그 다음엔 한국과 미국 두 시장의 과거를 비교해보고 불을 만드는 비밀은 뭔지, 마지막으로 현명한 투자자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투자라는 게 뭘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투기랑 헷갈려 하세요. 뭐 단기간에 오를 것 같은데 돈 넣고 보는 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선 그 둘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진짜 투자는요, 주식 사고 파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결혼할 사람을 고르거나 평생 살 집을 살 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만 보고 결정하나요? 아니잖아요. 10년, 20년 뒤를 내다보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투자의 본질입니다. 눈앞의 가격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의 가치를 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투자라는 거죠. 그럼 주식 투자로 이걸 좁혀보면 어떨까요? 어떤 기업의 가치를 보려면 딱 이 3가지 기둥면 보면 됩니다. 첫째, 영업이익. 쉽게 말해 이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버느냐. 둘째, 배당. 번 돈을 주주들한테 잘 나눠주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 혹시라도 회사가 망했을 때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있느냐. 이 3가지만 제대로 보면 막연한 기대감 같은 투기의 안개를 싹 걷어내고 기업의 민낯, 진짜 가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왜 미국 시장인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왜 굳이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신경 써야 하냐는 거죠. 그 이유 딱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규모, 안정성, 그리고 달러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냥 압도적이죠. 전 세계 주식 거래량의 무려 50%, 절반이 미국 시장에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시장은 딱 1%예요. 이건 뭐 동네 야구랑 메이저리그를 비교하는 것보다 더 큰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이왕이면 가장 큰 무대에서 뛰어야 하지 않겠어요? 나라 자체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체급 차이도 무시할 수 없어요. 미국은 양쪽에 큰 바다를 끼고 있는 정말 안정적인 땅이잖아요. 근데 우린 어떻죠? 주변에 중국, 일본, 북한까지 늘 긴장 상태에 있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인구 문제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인재들이 몰려들면서 계속 젊어지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차이가 미래에는 더 크게 벌어지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짜 넘사벽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달러죠. 생각해보세요. 정말 큰 위기가 터졌을 때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달러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안전하다고 믿는 유일한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그냥 돈이 아니에요. 내 모든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과거 역사를 한번 돌아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굵직한 위기들이 닥쳤을 때 두 시장이 각각 어떻게 반응했는지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역사를 보면요, 진짜 쉴 틈이 없었어요. 1929년 대공황 때 마이너스 80%, 상상이 가시나요? 블랙 먼데이에 닷컴 버블에 2008년 금융위기까지 정말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걸 다 얻어맞고도 결국은 다시 일어나서 지난 80년간 연평균 10%씩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 시장의 무서운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 시장은 어땠을까요? IMF 외환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에서 터진 IT 버블이나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위기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훨씬 더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물론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보여준 적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훨씬 더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문장 하나가 아마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우리가 IMF 때문에 국가부도 위기까지 갔던 1997년, 코스피가 그야말로 박살이 났던 바로 그 해에 미국 S&P 500 지수는 오히려 8%나 올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간단해요. 한국이 망해간다고 해서 미국까지 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투자를 분산해야 하는지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꼭 마주해야 할 경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그건 바로 평균 나이 30세의 젊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평균 나이가 45세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만약 지금 그때와 똑같은 위기가 온다면 과연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이 자료의 경고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질문은 이거겠죠? 어떻게 해야 부를 쌓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릴 텐데 사실 비밀도 아니에요. 바로 복리와 인내라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두 가지 원리입니다. 부를 만드는 첫 번째 비밀, 바로 복리입니다. 복리가 뭐냐고요? 그냥 이자를 더하고 더하는 덧셈이 아니에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마법 같은 곱셈입니다. 처음엔 티도 안 나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치 언덕을 굴러 내려오는 눈덩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의 마법, 복리의 힘입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왔던 예시인데요. 매년 2,5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넣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5년이 지나니까 1만 5천 달러가 넘어가고요. 15년 차에는 7만 3천 달러. 와, 근데 25년이 지나니까요. 거의 200만 달러, 2억이 훌쩍 넘는 돈이 됩니다. 내가 넣은 돈보다 불어난 돈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비밀, 바로 인내입니다.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투자는 머리 싸움이냐, 엉덩이 싸움이냐?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2020년 그 뜨거웠던 주식시장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레버리지까지 써가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20대 남성들이 꼴찌였고요. 1등은 묵묵히 자기 자산을 지키고 있던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결국 엉덩이가 이긴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전부 모아서 그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그 현명한 투자자의 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 두 명의 거인이 있죠.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 그리고 제자 워런 버핏. 대부분의 사람들은 워런 버핏처럼 되고 싶어 해요. 소수의 위대한 기업에 집중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근데 그건 정말 보통 내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스승인 그레이엄은 딱 한마디를 강조했어요. 절대 잃지 마라.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거죠.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에게는요, 버핏의 날카로운 창보다는 그레이엄의 튼튼한 방패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게 나라별로 스타일이 좀 다른 것도 재밌어요. 한국 투자자들은 어때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유행에 민감하고 포모,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크죠. 테슬라 열풍이 딱 그랬잖아요. 반면에 일본 투자자들은요. 너무 신중해서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해요. 테슬라를 사긴 샀는데 조금 오르니까 무서워서 바로 팔아버리는 시기죠.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아마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과감하지도 너무 소심하지도 않게 말이죠. 결국 오늘 이야기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워런 버핏이 한 말인데요.
투자로 성공하는데 높은 IQ는 필요 없다. 진짜 필요한 건 남들이 다 흥분하고 공포에 딸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기질이다 이겁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오히려 사고, 모두가 탐욕에 휩싸일 때 팔 수 있는 그 통제력, 똑똑한 머리보다 이 차분한 마음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진짜 힘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의 투자는 100m 단거리 경주인가요? 아니면 25년짜리 긴 마라톤인가요? 짧고 짜릿한 승부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평생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가는 든든한 자산을 원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